엄마, 오늘은 국 끓여줄 수 있어요? 엄마, 애들 씻겨주세요. 엄마, 저녁에 약속 있어서 늦어요. 알아서 저녁 챙겨 드시고 애들 좀 봐주세요.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죠. 너는 왜 딸이랑 같이 사냐? 손주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좀 알아서들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난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쟤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라도 안 도우면 누가 해주겠어 하고 스스로 위로했죠.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엄마, 애들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잠깐 좀 봐줄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어리석은 시작이었죠. 나는 그냥 내 딸이 힘들다고 하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딸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던 시기였고 큰애는 겨우 2살, 둘째는 돌도 안 지난 때였죠. 딸이 하루하루를 버티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에 나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가 봐줄게. 걱정 말고 회사 다녀. 그 말이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 순간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 했고 사위도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 말이 고마워서 나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다시 익히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었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고 마트로도 뛰어다녔지요. 그땐 정말 내가 세상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 같았어요.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다 사라졌던 날들이 있었어요. 딸아, 너도 알지? 나 원래는 조용히 살고 싶어 했잖아. 남편 보내고 혼자 된 후로는 그냥 작은 텃밭 가꾸며 내 밥 한 끼 챙기고 종종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런 삶을 꿈꿨어.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하니 그 꿈은 잠깐 미뤄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다. 그게 잠깐이 아니더라. 처음엔 3개월만 도와달라고 했지. 그러다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느 순간 나는 너희 집에 눌러앉아 살게 되었고 내 집은 주말에 잠깐 들러서 세탁기만 돌리는 곳이 되었지. 내 인생이 그렇게 딸의 일정에 맞춰져 갔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걸 선택이라 믿었어요. 착한 엄마가 되고 싶었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달콤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했죠. 너는 왜 내 딸이랑 같이 사냐? 손주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좀 알아서들 살아야지. 그럴 때마다 난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쟤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라도 안 도우면 누가 해주겠어 하고 스스로 위로했죠. 그런데 이제야 깨달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단 거려.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존재를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데 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딸아,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어. 근데 사랑과 희생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처가 되더라. 엄마가 너무 착하게 굴다가 결국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착한 엄마의 끝이었어.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달라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면 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엔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그래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하고 이해하려 했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점점 당연한 말이 되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에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되었어요. 저희 오늘 외식 좀 하려고요. 애들 엄마가 좀 봐주세요. 내일 아침에 저희 부부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엄마, 애들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세요. 내가 그건 좀 힘든데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면 엄마, 이번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그 말이 날 딱 막아버리더군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딸 부부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집안일과 애들 돌보는 걸 다 맡깁니다. 저는 딸집의 식모이자 보모이자 간병인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 어떤 감사의 말도 배려의 말도 점점 사라지고 말이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말이라 내가 집에 간다니까. 어? 엄마 오늘 가세요? 애들 키즈 카페 가기로 했는데 그럼 다음 주로 미뤄야겠네. 그 한마디에 내가 짐을 다시 풀었어요. 손주들이 실망하는 얼굴이 떠올라서요. 그 표정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그게 죄책감이 되어서 난 늘 떠나지 못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죠. 애들이 나를 필요로 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언제나 당연히 도와주실 거죠 하는 말 없는 기대가 있었어요. 누구도 묻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힘들진 않으세요? 오늘은 쉬세요, 엄마.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메말라지진 않았을 텐데요. 사위는 처음엔 나를 존중해 주는 듯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이젠 퇴근하고 들어와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식탁에 앉아도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엄마, 김치가 너무 짜요. 하는 투정이 먼저 나오고요. 딸아, 너는 그게 무심코 한 말이었겠지. 하지만 엄마는 그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찢어졌단다. 김치를 담근 게 뭐가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엄마에겐 정성이었거든. 너희를 위해, 손주를 위해 다시 시작한 살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되어버리니까 나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게 참 슬프더라. 그러면서도 너희는 자꾸 나를 향해 말했지. 엄마는 역시 달라. 엄마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그 말을 들으면 순간 마음이 풀렸다가도 곱씹으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 엄마는 당연하다는 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말이 쌓여서 사람을 얼마나 작아지게 만드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딸아, 그때 나는 엄마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쓰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지. 당연함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 딸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엄마가 아니라 식구가 되었어요. 식구라는 말이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뜻이었어요.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갤 때도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눈치껏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었죠. 딸아, 너는 아마 못 느꼈겠지만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리 안 나게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그 모습이 꼭 시댁에 간 며느리 같았지.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고기를 꺼내 해동시켰는데 사위가 툭 내뱉듯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건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요. 다음부턴 꼭 물어보시고 꺼내주세요. 그 말에 난 숨이 턱 막혔어요. 내 집에서 내가 너희 애 키우며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손주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냉장고 하나 내 마음대로 모절 수 있는 위치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난 따뜻한 국 하나 없이 맨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그릇 소리도 안 내려고 조심조심. 그게 마치 시댁에서 눈치 보며 밥 말아 먹던 젊은 시절 같더군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닌데 나는 왜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몸을 사리고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서글펐어요. 더 슬픈 건 딸조차 내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위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털어놓았을 때 딸은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냥 넘어가. 뭐 그런 걸로 삐지세요. 요즘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된 나는 상처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넘기고 감싸야 하는 사람으로만 남겨졌죠. 조용히 일하고 눈치 보고 기댈 데 없는 그런 존재로. 한 번은 손주들 재우고 나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씁쓸했는지 모르겠어요. 편하다는 말이 고맙게 들리기보단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계속 있어달라는 무언의 요구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도 이제는 쉼이 필요한 나이인데 이 집에선 쉴 틈도 숨 돌릴 시간도 없었어요. 잠깐 TV라도 켜면 어머, 엄마 드라마 아직도 보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카페인 너무 드시면 안 돼요, 엄마. 심지어 낮잠을 자면 엄마, 애들은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손주들이 낮잠 자는 1시간 남짓. 그 시간에 잠깐 소파에 앉는 것도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조심했어요. 딸아, 내가 알까? 내가 너희 집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괜찮아. 엄마는 안 먹어도 돼. 엄마는 안 피곤해. 엄마는 그냥 해본 거야. 그 말들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땐 몰랐어요. 그게 내가 나 자신을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며느리처럼 살면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라는 이름도 잊고 살았어요. 그냥 사람 좋은 외할머니로만 남아버린 거죠. 딸아, 엄마가 엄마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일까? 엄마일까? 식구일까? 혹은 그냥 일해주는 사람일 뿐일까?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엔 큰애 등원 준비로 분주했고 둘째는 밤새 코를 훌쩍였는지 보채며 안겨 있었죠. 나는 서둘러 이유식을 데우고 손주들 옷 챙겨 입히고 딸이 잠에서 채 깨어나기 전부터 내 하루는 이미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무렵 딸 부부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오늘 저녁에 외출 좀 해도 될까요? 결혼 기념일이라 잠깐만 나갔다 오려고요. 처음엔 나도 웃었어요. 그럼 다녀와. 결혼 기념일인데 축하해야지. 내 입에선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고 내 얼굴엔 잠깐의 안도감이 번졌지요. 하지만 내가 말을 덧붙였을 땐 내 속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밤 10시쯤에 들어올게요. 애들 재우고 가면 늦어지니까. 엄마가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시켜주시면, 그리고 혹시 둘째가 울면 안아서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딸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투, 그 말의 방식, 그 표정이 마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너희가 잠깐 부탁하는 척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결혼 기념일 알지? 엄마도 예전엔 그런 날 챙겼단다. 너 태어나기 전 아버지랑 둘이 영화도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은 못 가더라도 시장에서 산 회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나는 내 기념일이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의 행복한 시간은 내가 대신 고생한 덕분이더라. 기념일, 연말 약속, 친구 결혼식, 회사 회식. 그럴 때마다 나는 손주들의 식사, 잠, 응가, 감기까지 책임져야 했지. 특히 그날은 둘째가 열이 있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손끝이 따끈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좀 안 좋은데 나중에 가면 안 되겠니?
했더니 내가 살짝 얼굴을 굳히며 말했지. 엄마, 저희도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계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계시니까 그 5글자에 너희는 얼마나 많은 걸 담았는지 나는 뼛속까지 느꼈거든. 그래. 엄마가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들 아플 때도 신경 덜 써도 되고, 엄마가 있으니까 너희 삶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겠지. 그런데 엄마는 누가 지켜주고, 엄마는 누구에게 기대고, 엄마의 하루는 누가 돌봐주지.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딸 부부가 들어왔어요. 나는 지쳐서 거실 바닥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둘째는 품에 안긴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딸이 둘째 이마를 짚으며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 얘 열이 많이 나네. 그 옆에서 사위는 건성으로 덧붙였죠. 그래도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 고맙다는 말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고 그저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 정말 다행인 일이었겠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숨을 크게 쉬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집에서 나의 역할은 대체 뭘까? 사랑인가, 책임인가, 혹은 그냥 편리함일까? 딸아, 너희가 외출을 했던 그 밤이 나에겐 긴 깨달음의 밤이었단다. 단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내가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야. 너희의 기념일, 그 아름다운 외출 뒤엔 내 쓸쓸한 하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단다. 딸아,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크게 소리 지르는 말도 일부러 내뱉는 독한 말도 아니더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 그게 가장 오래 남더구나. 그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둘째가 열이 안 내렸어. 찬물 수건으로 닦이고 해열제 먹이고 내가 새벽까지 품에 안고 토닥였어요. 겨우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괜찮아질 거야 하며 혼잣말하던 그 새벽. 저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했어요. 정말 내 손주니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사랑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침이 되자 딸은 커피잔을 들고 하품을 하며 커피를 마시다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열은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말이 날 과민한 사람으로, 힘든 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거든. 딸아, 엄마는 그 말이 서운했어. 내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듣고 괜히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 밤새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시간은 딸이 겪어본 시간과는 달랐어요. 딸은 엄마로서 책임을 지고 아이를 돌봤고, 저는 외할머니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잖아. 그 마음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딸은 왜 몰랐을까요? 더 서운했던 건 그날 저녁 사위가 했던 말이었어요. 요즘 애 키우는 건 장모님 세대처럼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안 키워요. 너무 정성 쏟으시면 본인만 힘드시죠. 그 말 듣고 나는 식탁에서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해주는 일들을 그냥 과한 정성쯤으로 여기는 사위의 시선에 갑자기 내가 우스워졌어요. 딸아, 그날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다쳤는지 넌 알까? 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끓이고 잠든 아이 이마를 조심스럽게 짚어보며 하루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피던 그 마음을 단지 너무 유난스러운 방법으로 치부하는 말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게 부끄러워졌어. 그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말수도 줄고 웃음도 줄고
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 하나가 생긴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야 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도와준 일이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질까? 며느리처럼 조심하고 집안일 하나하나 눈치 보고 손주 돌보는 것도 이제는 내 일처럼 굳어졌는데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너무 든든해요. 그 말 한 줄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딸아,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회복되기도 해. 그런데 너희는 내 상처를 본 적도 만져준 적도 없구나. 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조차 너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라고 했지. 예민하다니. 밤새 한숨 못 자고 하루 새 끼 차리고 아이 열나는 걸 걱정하는 게 예민한 거니? 그게 엄마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한 마음 아닌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탄력 없이 처진 볼살, 메마른 입술. 이게 내가 너희 집에 온 지 1년 반이 된 얼굴이더라. 그저 손주 돌보는 게 행복해서 웃으며 지내던 얼굴이 이젠 상처로 얼룩진 사람의 얼굴이 되었더구나. 딸아, 무심한 말 한마디에 엄마는 아주 깊은 상처를 입었단다. 딸아, 엄마는 대화를 원했단다. 내가 조금 힘들다는 말, 가끔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말, 이 집에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들어줬으면 했어. 그런데 너는 그걸 늘 예민함으로 받아들였고, 사위는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라고 말했지. 그 말 속엔 아무 책임도, 아무 이해도 없더라. 그냥 엄마가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방관이었어. 며칠을 망설이다가 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한동안은 집에서 지내고 싶다. 그 말에 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툭 하고 내뱉은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우리 어떡해요? 직장일도 바쁜데 어린이집도 아직 자리가 안 났고 엄마도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내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말을 들으며 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동안 내가 참고 감내하고 눈치 보며 해왔던 모든 시간이 이 말 한 줄로 무너지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 산 거였는데 이젠 그게 너에겐 의무처럼 보였나 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가 내 방 문을 슬쩍 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장모님, 애들 어린이집 대기 넣었는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그 전까진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래서 저희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 말의 끝은 부탁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부탁이라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지셔야 할 부분처럼 말하더군요.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내 말은 늘 변덕으로 해석되고, 내 피곤함은 예민함으로 치부되고, 내 결정은 이기심이 되어버리더라. 그렇다면 엄마는 도대체 언제 말할 수 있니? 며칠 뒤 내가 말없이 외출 준비를 하던 날이 있었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사위도 양복을 다려 입고 서두르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물었지. 오늘 어디 가니? 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 아, 엄마. 오늘은 중요한 모임 있어서요.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대충 데워서 먹이시면 돼요. 그 순간 내 몸에서 힘이 쭉 빠지더라. 이제는 아예 말도 없이 외출하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내게 맡기고 가는 너희 모습에
나는 더는 기대할 게 없구나 싶었어. 딸아,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 강요였고, 지시였고, 내 삶을 위해 엄마는 존재해야 한다는 당연한 선언이었어. 그날 저녁, 나는 둘째를 재우고 내 방 불을 껐습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뜨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지요.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사람으로 존중받는 곳이 아니란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말한 건 단순한 휴식이었는데 딸은 그걸 무책임이라 여겼고 사위는 대안 없는 불편함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난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내 말이 들리지 않는 이 집에서 입을 다무는 것보다 짐을 싸는 게 좋겠다고. 내가 더 이상 소리 없는 짐이 되기 전에 사람으로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도 집안은 늘 그랬듯 분주했어요. 사위는 바쁜 얼굴로 넥타이를 고르고 딸은 화장대 앞에 앉아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나는 부엌에서 도시락 싸고 애들 먹을 계란찜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나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만 이 집이 굴러가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지, 내 목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버틴 시간, 익숙함, 의무감.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늘은 정말 내가 떠나야 할 날이라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구석에 박혀 먼지 쌓여 있던 그것을 조심스레 닫고 옷장문을 열어 옷 몇 벌과 약통, 수첩 하나를 담았어요. 화장품 몇 개, 수건 2장, 그리고 낡은 지갑 하나. 생각보다 챙길 게 없더군요. 참 이상했어요. 이 집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내 물건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 집에서의 내 위치였던 거죠. 남의 집에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처럼 내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짐을 다 싼 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아이들 도시락 가방을 확인하고 식탁 위를 닦고 싱크대에 물기를 말끔히 닦았어요. 그건 마지막 정리였어요. 내 마음속 미련을 함께 닦아내는 일. 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말했지요. 엄마,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저녁에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재워주시고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내가 떠나는 이유를 너는 설명해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후 저는 손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고, 너를 위해 많은 걸 참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을 돌보며 살고 싶어. 내가 언제든 엄마가 보고 싶다면 엄마 집으로 오렴. 하지만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야. 늘 건강하려. 엄마가.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 편지와 식비 통장을 꺼내 두었어요. 엄마가 너희 집에서 한몫 산 건 맞으니까. 그 생각에 몇 달 전 받았던 노령연금까지 그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둘째가 내 손등에 얼굴을 부비던 작은 온기. 큰애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던 그 목소리. 그 기억이 순간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문고리를 더 세게 잡고 돌렸어요. 딸아, 사랑은 때론 멀어짐으로 증명될 때도 있어. 엄마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거야. 내가 사라져야
내가 나의 존재를 되새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었단다. 딸아, 엄마는 지금 보양집 마루에 앉아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어. 햇살은 창문을 가득 채우고 오랜만에 핀 봉숭아꽃이 마당 한편에 활짝 피었더라. 고요하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너희 집을 나와 처음 한 일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 눈 뜨면 커튼을 걷고 마당의 풀잎들을 바라보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 그 시간이 참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너무 좋았단다. 처음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 아직도 손이 작고 애들 기저귀 찾고 시간 되면 답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몸이 놀라더라.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를 되찾기 시작했어. 시장에 가서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옆집 아주머니랑 된장 담그는 얘기를 나누고 밤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웃는 시간들. 그게 엄마에겐 작은 행복이었단다. 내가 떠난 뒤 너는 어땠을까? 처음엔 당황했겠지. 애들 어린이집 보내느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저녁엔 지쳐 쓰러졌을지도 몰라. 혹시 엄마를 원망했을까? 왜 갑자기 떠났을까? 왜 말없이 갔을까? 하고. 근데 말이다. 엄마는 수없이 말을 했었단다. 힘들다고, 잠시 쉬고 싶다고, 내 삶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너희에겐 변명처럼 들렸지. 그래서 결국 침묵으로 말하고 떠나야 했던 거야. 사랑하는 내 딸, 너를 원망하진 않아. 엄마도 너를 키우면서 많은 걸 몰랐고, 그저 내리 사랑만이 답인 줄로만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알겠더라. 사랑이란 건 서로를 돌보는 거라는 걸. 일방적인 헌신은 언젠가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끝엔 남겨진 허무만이 남는다는 걸. 너도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라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그때 오늘의 이 시간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는 지금 작은 텃밭에 상추 몇 포기 심어두고 종종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도 빌려와 틈틈이 사진도 찍고 혼자 버스 타고 근처 절에 다녀오기도 하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하루에도 묶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엄마에겐 너무도 소중해. 딸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고 또 너를 사랑하기에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어.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람으로 봐주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우리 다시 웃으며 마주 앉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의 시간을 지키며 살려고 해. 지금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려 해. 그리고 그 삶이 생각보다 꽤 괜찮고 아름답더라. 딸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정말로 괜찮단다. 엄마의 시간은 지금부터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